네. 네. 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오늘 이제 발표하나 봐요. 이제 오실 수 있는 오실 수 분들을 있는 방청객들을. 1,500분 정도를 네, 아마 저희가 오늘 발표해서 여러분께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 건까지 이렇게 했는데 거의 10,000분 가까이.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잘 고려해서 네. 그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큰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는 거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진짜. 노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큰 비용을 빌려서 장소를 하고 또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쇼 많으면 저희 이거 유료로 할 겁니다. 장난이에요. 네. 자, 오시면 떡, 책, 뭐 의자, 지누스. 침대, 매트리스 하여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셔봐야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어제 시장 마감부터 쭉쭉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7월 1일 이후에 7월 따라서 며칠 안 됐지만 연속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7월 달만 보면 5.6% 네.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 이제 하반기 첫 달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변화는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등을 주는데 이거 단기 반등이야.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짧게 반등하고 또 내려갈 거야. 이런 인식들도 굉장히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뭔가 변화는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감지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28% 올라서 11,621포인트까지 올랐고요. 다우 1%, S&P 500 1.5% 올랐는데요. 그래서 지표들을 보면은 뭐 전부 다 그냥 엇갈린 지표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WTI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그동안에 급락했잖아요. 다들 상승했습니다. 구리가 4.7%로 상승을 했고요. 달러인데스는 좀 멈춰 있는데 원화가 1297원으로 여기 환율에서 좀 떨어졌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제가 이게 전부 다들 엇갈리다고 표현을 드리냐면은 보통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오르잖아요. 또 반면에 국제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 이런데 지금 국제 수익률도 오르고 그리고 그동안에 급락을 했던 원자재 가격이나 구리나 유가 이런 것들도 오르고 또 빅스 지수는 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는데 장단기 금리 차는 또 역전됐습니다. 전부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일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다가 최근 또 떨어지다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멈춰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멈춰졌다는 얘기는 뭔가 다소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위험 심리의 수건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번에 7월 말에 75bp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50bp, 25bp 이렇게 픽아웃 되면서 그 속도와 그리고 폭은 점차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장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TSMC가 6.7%, 엔비디아가 4.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3% 올랐는데 그러한 부분이 역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미국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징검다리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7월 들어서 연속해서 상승했다 표현 들었는데요. 우리 변동성을 주면서 우리 코스피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랬는데 그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1.84% 올라서 2,334포인트가 됐고요. 코스닥은 1.79%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기관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국내 기관들이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조합으로 또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55조 8천억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신용잔고도 지금 17조 정도 순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다소 좀 좋아진 것은요.
아침에 환율이 하락을 했어요. 여기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환율 하락했습니다. 그 순간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했고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1.5%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환율이 다시 반등했어요. 그래서 어제 환율이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또 지수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했을 때는 그냥 후짝 눌러서 밀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짝에 다시 힘을 내면서 재상승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소 변화가 생겼다. 제가 진짜 다소 또는 변화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추세 전환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코스피 지수 1.84% 상승의 주역은 삼성전자이죠. 매출 77조로 부합되었고요. 영업이익은 14조로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3.19%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오랜만에 동시 매수를 했고요. 거래량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소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다는 얘기네요. 많이 팔았습니다. 어저께는요. 그리고 LG전자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분기에는 특별이익이 있었거든요. 일회성 이익이 그 있었는데 이제 거의 반토막 났는데 소비 둔화로 인해서 가전 쪽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LG전자도 어제 3% 상승을 한 것은 시장의 상승의 힘도 영향이 있었지만 전장 부분이 흑자가 났다는 부분이 부각이 많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도 오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LG전자는 전장 사업부 쪽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군요. 완전히 이제 회사가 전장 쪽으로 바뀌었죠. 이제 LG전자는 이제는 차 회사처럼 그래요? 모빌리티 회사처럼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전 이쪽이나 뭐 예. 이런 거보다도 그렇죠. 거기서 이제 흑자 또는 이제 거기서 지금 승부가 나지 그래도 않으면 가전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긴 하는데 물론 그렇죠. 휴대폰을 접었잖아요. 휴대폰 네네네. 접었고 그게 태양광 제일 큰 접었고 거겠죠. 많이 접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승부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3대 지수는 7월 1일 이후에 연속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것은 거래량도 똑같이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 없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5.6% 올라오는 동안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올랐다는 얘기는 떨어질 때 이번 주에 내내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떨어질 때 매수세 부재로 인해서 그냥 훅 떨어진 것처럼 올라갈 때도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매도가 강하지 않은 것 자체도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매도가 강했으니까 반등을 못하고 두들겨 맞고 내려온 건데 매도 자체도 좀 약해졌다는 건 투자 심리가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라는 네.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어떤 분이 이런 부탁을 좀 하신 분이 있어서 기적 지표로 시적 분석으로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걸 잠깐 네. 언급을 드리면요. 나스닥 기준으로 봐서는 12,000포인트 그리고 주봉으로 볼 때 12,500포인트 요걸 돌파해야지 수제 전환이 기대됩니다. 그 아래에서는 그냥 반등하는 거야. 다시 내려갈 거야. 네. 이 말이 더 신뢰가 높아요. 그러나 이 지수대를 높이면 그대로 쭉 간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이번에 추세 전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12,000이 돼야 예.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주봉은 12,500포인트. 저점이라고 하면 그 1,500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아래에 있으면은 언제라도 다시 깰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반기 내내 그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 전환 하려면 이 지수대를 조금 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97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또 다시 1300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최근에 계속 보였는데요. 이게 다시 장중에 1300원 안 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은 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지금 두 가지의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환율의 영향력이고 하나는 국내 기관들의 수급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시는데 4주 연속 하락 후에 반등을 이번 상반기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소폭 반등 후에 작은 밴드권의 박스권으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나스닥 기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2,420포인트, 중기적으로는 2,520포인트 이걸 돌파해야지만 이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아래에 있으면은 여전히 어제 그저께 이번 주에 들어 조금 반등하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방에 옆방에 있는 분이 그분도 어떤 신뢰하시는 어떤 분이 있나 봐요. 네. 꼭 이제 지수라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나 봐요. 뭐 잘하신다고 해요. 그럼 이제 제 방에 와서 굳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근데 전화해봤더니
그냥 잠깐 오른 거야. 다시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지수가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볼게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수대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직전 저점 깨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건 기대감입니다. 여전히 네.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요, 이런 표현도 한번 들어볼게요. 돌파 못하면은 단기 반등은 끝나고 곧바로 밀리지만요, 만약에 돌파해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도 없지만 그냥 쭉쭉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 또 말을 바꾸겠죠. 단기 반등이 아니고 약세 시장에서 나타나는 베어마켓 랠리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에 따라서 그 말이 바뀌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수대에 됐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이 투자 전략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세워놔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420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2,420포인트는 이번 하락의 중심값입니다. 이번 하락폭의 그 하단에 있으면은 약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면은 다시 한번 밑으로 때려가는 것에 좀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번 하락은 언제부터 계산하시는 거예요? 4주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4주 전. 4주. 4주 전. 4주 동안에 4주 하락. 연속 급락했어요. 네. 네, 네, 그걸 네, 이제 네. 기준으로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역시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이 지루하게 하락하면서 단계별로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라갈 때도 지루하게 반등하고 단계별로 반등합니다. 원래 그래요? 종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종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급락하면은 급반등을 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매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과 변동성 다먹기를 하는 사람은 급락하는 종목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천히 내린 종목은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매물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그 극명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점 상한가로 상한가로 막 가는 종목 있잖아요. 네. 그런요. 떨어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점하. 하한가로 빠집니다. 하한가로 빠져요. 빠질 때도. 네네네. 그리고 막 우리 그 팬데믹 때 급락했잖아요. 네. 올라올 때 곧바로 올라왔잖아요.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 6개월 내내 우리나라 작년 7월서부터 굉장히 지루하게 내려왔어요. 네. 그렇죠. 지루하게 내려온 동안 개인 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가면요. 팔려고 하겠죠. 중간중간에도 자기 예. 샀던 시점쯤에 이제 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찔끔찔끔 움직이는 거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고 올라간 매물이 계속 나온다. 네. 이걸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하튼 간에 어떻든 조금 변화가 생겨서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실적 위주로만 요 단기 구간이라도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요번에 혹시 베어마켓 랠리나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전부 다들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 후폭풍으로 일어나는 또 우려가 있거든요. 올 연말이나 내년에. 예, 그때까지의 기간의 반등이다라는 정도만 아마 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약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야, 하루 이틀 오르고 또 빠질 거야. 아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침체까지 쭉 것이고요. 망가질 거다 이제 이런 분들도 그렇게 계시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시차가 좀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뭐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뉴스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개월 내에 최고로 높았다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23만 5천 건이 발표됐고요. 예상치를 상회했고 6개월 내에 최고입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있고 감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걱정이 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연준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지표나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부터 잡겠다,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도 지금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요. 네. 실업률이 아주 가파르게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4% 위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것도 또 걱정이에요. 항상 모든 지표가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연준은 지금 뭘 바라느냐? 완만한 둔화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고용 지표 그리고 경기 지표들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것은 좋다, 환영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둔화되거나 악화된 지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솔루션은 관심도 많으시고 또 2차 전지 섹터의 시가총액도 높고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LG에너솔루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매출 5조였는데 영업이익이 1,956억으로 분기 전분기 대비 24%를 하향했어요. 근데 원통형에서 OPM 11%로 좀 비교적 선방했고요. 파우치형은 그냥 그만큼만 했습니다. 근데 기타 IT용 적자, 그러니까 뭐 가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겠죠. 이런 거 다 적자 났습니다. 다른 쪽에서는요.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의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하고 나서 거의 10% 하락했어요. 그 이후에요. 이게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빠졌는데 그러면서 그때 나온 뉴스가 뭐냐면 오버행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이달 말에 오버행 이슈 지금 보호회수 해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27일 날 LG에너솔루션이 기업 설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LG에너솔루션이 이 대책을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걸 모두 다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것을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2차 전지 섹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현대모비스에서 UAM 로보틱스 8조 원 투자한다. 자율주행 전동화 등 미래차 기술력 확보에 위한 투자를 한다. 현대모비스를 제가 뭐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이런 또 뉴스들이 또 새롭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중국이 경기부양책 자금 조달로 2,200억 달러의 채권 발행을 한다는 블룸버그 통신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좀 어떤 데 의미를 둬야 되냐면 내년도에 발행할 지방 정부의 특수채를 발행 그 한도가 있잖아요. 이걸 올해로 당겨서 올해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차트만 한번 띄울게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많이 받으시니까요. 네, 차트 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의 바이오 헬스케어 ETF 수익률 1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한국 거래소 발표가 됐고요. 미국은 약 22% 상승,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는 11% 상승, 중국, 홍콩은 약 30% 상승. 우리나라는 뭐 부진하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나 바이오 헬스케어 ETF 관심 있고 뭐 그런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기 침체 방향으로 향후에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소위 방어주라고 얘기하고 필수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제약주, 그때 우리 정프로님하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시장의 네네. 수급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의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이쪽은 선방하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그냥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핑한국 타토도 올랐나? 안 오른 것 같아요. 항서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항서 올랐습니다. 네, 항서는 좀 오른 것 같은데 핑하는 저한테 평화를 주지 않아요. 지금 매우 불안입니다. 핑한 아니고 불안굿 닥터. 네, 한 주가 끝났는데 7월의 첫째 주였습니다. 네. 근데 비교적 변화가 생겼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자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추세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우려를 다 시장에서 감안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감안한 상태에서 시장은 어떻게 그런 재료들, 외부의 이벤트나 매크로의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살짝 변화가 있었다. 그것이 참 7월에 그 첫째 주가 네. 사실 지수는 뭐 지수도 우리 좋지는 않았지만은 장의 성격이 급변했던 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잘 버텼던 종목들이 급락을 해버리고죠. 네, 맞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네. 잘 버텼던.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나 큰 손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데들도 네. 경기 침체라는 딱 소식이 나오니까 네.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고 네, 네. 오히려 지금 바이오라든지 네, 뭐 네. 일부 성장주 네, 네. 이런 쪽으로 다시 그죠? 금리가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표들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좀 생기고 있는데 네. 그거 조금 더 우리가 추적해서 보시면서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박병창 부장님도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네. 월요일 날 또 뵐게요. 네. 네. 참고로 핑한국 닥터는 6년째 지금 적자 행진이랍니다. 뉴스 찾아봤더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